Hello everyone. 오늘은 Part 7 Expressing Opinions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Part 6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평소에 잘 안 해보던 거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Versatile phras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 영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는데 스탠다드 영어를 평소에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셀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원래는 이런 스탠다드 영어로 구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경험도 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영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7은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자기의 의견을 express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해보셨나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반장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살짝 분위기 만들어주고 학급 회의를 하곤 했었죠. 그래놓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손 들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북미는 특히 캐나다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학교 아니더라도 자기가 활동하는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이 그룹 미팅이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의견을 영어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능력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팔로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리더도 좋고 팔로워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두고 얘기하자면 녹음은 리더처럼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답변을 할 때 리더가 되세요. Be a leader. 아니요, 저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굉장히 티미드하고 사람들이 저를 introvert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하시면서는 사실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리더처럼 녹음하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이 파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The Canadian government has recently changed the policy on the proof of language skill for the citizenship application. 사실은 citizenship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주로 하고 계시는 immigration도 마찬가지죠. For those of you who do not speak fluent English will have to fulfill the requirement from now on by taking the third-party language tests such as CELPIP. Why do you think about this change in terms of reasonable cost and why is it important? 네. 그래서 그 교재에는 그 문제가 볼드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볼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볼드로 나온 것만 자세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주체가 무엇을 하냐에 있겠죠. 여기 주체는 Canadian Government죠. Canadian Government고 Canadian Government가 뭐랬죠? Excuse me. Canadian Government가 policy를 바꿨답니다. 무슨 policy? 언어에 대한, 언어 능력에 대한, 그 언어 능력 증명에 대한 policy를 바꿨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짚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실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답변이겠죠. 그래서 항상 의문사를 눈여겨보세요. 의문사가 why냐, what이냐, who냐에 따라서 답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를 리스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를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읽으실 때도 의문사를 꼭
정확하게 읽으시고 what이라고 썼는데 when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답변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를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에 나오는 어휘가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죠.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이 셀피비에 나오는 어휘는요, 그 대상이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분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답해야 돼요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말이 이상한가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세요. 아는 척 하셔가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이 스피킹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 단어 모르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단어는 모르지만 주변의 다른 단어를 캐치해서 상황 파악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문제에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는 없죠. 물론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아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have to fulfill the requirement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쓰인 어휘 중에 그 한국 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게 reasonable cause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따로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cause는 원인이죠. 그 reasonable은 이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overnment가 이 언어적으로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이민자나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정당한 이유로 말이 되는 이유로 이 결정 그 policy change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reasonable cause라는 의미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의 특징은 파트 1 giving advice와 마찬가지로 90초간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우후, 90초. 여러분들 평소에 90초는 되게 빨리 가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도 90초는 빨리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영어를 답변하려고 하는 90초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90초를 녹음해야 되는 파트 1과 파트 7인데 정작 애써서 녹음을 거의 끝냈는데 30초가 남았어. 와우. 그러면은 아쉽지만 감점을 받습니다. 네. 타스크 풀필먼트라는 정확한 그 굉장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그 채점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최소한 정말로 75% 이상의 그 녹음을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90% 정도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한 10초 정도 남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남을 때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유의하시고 꼭 그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파트 7의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데 채점자가 듣기에 수긍을 하고 더불어 점수까지 받을까? 이게 이제 바로 이 파트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부족하고 영어적으로 소극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이유는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어가 짧거나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아직 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거의 매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도, 목적, 또 감정까지 전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듣기에 이 얘기가 납득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해서 녹음을 해서 답을 하게 되면 채점자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 녹음됐던 말들이 정확하게 구사한 영어더라도 이 셀피베 시험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원하는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셔야만 채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제 그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나온 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는 뭐냐면 의견을 익스프레스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급해서도 그렇고 영어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근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결국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약간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일반적일 수 있죠. 일방적. 그러면은 상대방은요. 우리는 그 자기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약간 그 스스로 느끼기에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다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그냥 들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공감을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7의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공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을 사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듣는 이, 그러니까 채점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제가 틀리지 않는 말로 녹음하면 점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점수 받죠. 근데 이 셀핍의 그 목적은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얼만큼 자기 자신의 그 감정과 의견과 그 마음을 영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ny ideas are possible 이라는 단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공식 가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그 좁은 그 이렇게 뭐 비전이라고 하나요? 그 좁은 그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레벨 12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거기까지 열어놓으시고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실수하고 이래저래 시험 볼 때 긴장해서 점수를 깎이게 되니까요. 그 레벨 12까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듯이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감 사기입니다. 네, 공감을 살 수 있는 그 tone of voice, 그 다음에 opinion, 내용으로 상대에게 얘기를 하듯이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부터 해볼게요. There are many immigrants in Canada and they are most likely speaking other languages as a mother tongue. 자, 그래서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시민권 시험도 치르시게 되면 거기 캐나다의 헌법과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읽고 공부하시다 보면 야 정말 이민자의 나라구나. 네, 헌법이 얼마나 그 멀티컬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러분들이 더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모국어를 주로 얘기한다. 굉장히 뻔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트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general idea.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general idea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본문을 해볼게요. 본문은 이번에는 제가 그 동명사를 이용해서 그 말을 시작했어요. 동명사 뭐 한국 문법적 용어로는 동명사절, 동명사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동명사로 생동감 있게 한번 본론의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Knowing that the government has changed the policy on the language requirement for the citizenship application.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살짝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팁입니다.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는 리피트가 되니까. 그런데 자기만의 그 어휘나 표현으로 리뷰를 해서 이렇게 살짝 짚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주제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it tells us that many of new immigrants are to be found lacking the English skill. I once read an article that 자, 요 방법은 뭐냐면 경험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I remember when I was 이런 식으로 본론에서 어떠한 과거로 돌아가지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I once 그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쓰시면 과거에 어느 때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돌 하나로 두 개의 그 새를 잡으려고 한 건데요. I once read an article that 그래서 기사를 읽었다고 그랬죠. 이게 뭔가요? 인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인용법은 according to겠죠. 네, according to.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파트 다른 파트에서 만약에 사용했다던가 그리고 급하면 또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아껴뒀다가 요거를 먼저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I once read an article.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인용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The communication gap is a big problem in Canada between the immigrants from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and local people. 그래서 이 현지인과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오신 이민자분들과의 그 갭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통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So I agree with the new policy that encourages immigrants to learn Englis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그렇죠? 네. agree라는 단어를 써서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방향인지 정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특히 파트 7 오피니언에서는 의견이라는 게 상대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뭐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익 좌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적이죠? 하여튼 어디에 자기가 그 서포트를 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이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gree를 썼고요. 그래서 이 agree를 통해서 본론을 저는 이제 완결 지었습니다. agree라는 I agree with라는 agree를 써서 본론을 마무리 졌고요. 이제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Therefore, with the new language standard, 제가 여기서 policy라고 하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그 second word choice가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standard라는 단어로 replace를 했습니다. With the new language standard, it is needless to say that all people may communicate better and new immigrants can settle down easier as well. 자, 여기서 제가 또 의도적으로 그 versatile phrase를 쓰려고 했어요. 뭐냐면 it is needless to say that.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versatile phrase 중에서 좀 긴 듯한 거 있죠? 근데 영어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긴 듯한 거를 입에 배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녹음하다가 말이 막힐 때나 막 진땀 날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뱉으세요. 그냥 까짓 거. 예. 일단 뱉으면요. 채점자가 여기에 이 말을 안 쓰면 안 돼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비슷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추익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팁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it is needless to say 하는 동안은 일단은 스탠다드 용어니까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benefit, advant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고 이제 결론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에 나온 결론이요. 아니면 이제 뭐 제가 지금 말한 결론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연습을 하시고요. 제가 한번 60초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immigrants in Canada and they are most likely speaking another language as a mother tongue. Knowing that the government has changed the policy on the language requirement for citizenship application, it tells us that many of new immigrants are to be found lacking the English skill. I once read an article that the communication gap is a big problem in Canada between the immigrants from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and local people. So I agree with the new policy that encourages immigrants to learn Englis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Therefore, with the new language standard, it is needless to say that all people may communicate better and new immigrants can settle down easier as well. Thank you.